제2관 상계관세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 국내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 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 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이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고 한다. 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의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상계관세라고 한다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 제58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1.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 구조, 물가 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잠정조치. 1.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 이하 이 관에서는 잠정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2. 잠정 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 관세액이 잠정 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 관세액이 잠정 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1.
제57조에 따른 상계간사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1.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3.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 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제72조 보조금 등. 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 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는 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2. 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 등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보조금 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 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으로 가름한다. 2. 주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 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4. 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있어서의 국내 산업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 물품의 국내 생산업자, 당해 수출인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와 같다. 의 전부 또는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 사업으로 한다. 5. 제1항에서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세부. 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및 생산량. 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출 실적 및 수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 수입 실적 및 수입 가능성. 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 공장 인도 가격 및 시장 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 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 가격. 라. 국내의 동종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생산량, 공장도 가격, 시장 가격 및 원가 계산. 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 인하 효과. 4. 국내외 동종 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자료 세부. 7.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 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74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개시. 1. 무역위원회는
제73조 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어,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물품. 조사 대상 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 물품. 2. 조사 대상 기간. 3. 조사 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조사 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2.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보조금 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당해 조사 신청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조사 개시 전 국내 산업에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 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3.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 제6항의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4.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5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1. 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무역위원회는 제7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관한 사항과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그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5.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를 접수하게 되면 제74조 3항의 전단에 따른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보 게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8.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의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9.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법 5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법 60조 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 부과 신청, 조사, 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6조 상계관세 부과 요청의 철회. 1.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의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의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 제2항의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의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 규정에 있는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한 때에는 당의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7조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1. 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물량.
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등의 물품을 받은 가격, 국내 동종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보조금 등의 금액 정도,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가격, 이 수출국의 정상적인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 점유율, 가격 하락 또는 시장 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윤, 생산성, 투자 수익, 현금 수지, 고용, 임금, 성장, 자본 조달, 투자 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 2. 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보조금 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효과. 2.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증가. 다른 나라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 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 수요 증대 가능성. 5.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 물품의 재고 상태. 3.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 대상 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보조금 등의 금액 및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 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4. 무역위원회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 피해 등을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 1.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국내 생산자,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 등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한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 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구단 및 제73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는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취급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해당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들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획재정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기획재정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되는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 제청 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 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8.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 상계관세율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 단일 상계 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국가의 신규 수출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방법, 조사 절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 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만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5.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6.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 수출자의 가경수적 등의 약속에 관하여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 제1항 전단 중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은 제7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 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의 상당한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 제1항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81조 보조금 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 수정 등의 약속. 1. 상계관세의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 거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3.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5.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 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1. 법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 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 조치. 6.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6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 등이 없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한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 부과. 1.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나 잠정 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의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 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 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 조치를 적용한 날로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 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수입된 물품.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 제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 상계관세 등의 정산. 1.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 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 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 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 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은 잠정 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 상계관세율이 잠정 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1.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과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중무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변경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이
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사 개시 10일 이내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상계 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 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 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한 달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며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 기간 중에 해당 상계 관세 조치의 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 기간 중 해당 조치로의 효력은 계속된다. 9. 제8항에 따라 재심사 기간 중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상계 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 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할 때에는 제83조 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0.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한 때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 11. 법 제62조 제2항에서 상계 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 조치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가격 수정 등의 약속의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계 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13.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 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 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 제8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3항 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 제1항 전단 중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은 제84조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본다.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1.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한때. 2.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 결과 상계관세 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84조 제8항에 따라 상계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2.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 판정을 한 때. 3.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 때. 4. 제75조 제6항 및 제8항 제84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8.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 때. 3.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의 진행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무역위원회는 제75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 다음은 시행규칙입니다. 제21조 보조금 등의 범위. 1. 0 제72조 제1항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랑 0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 지역개발 및
환경 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 보조금 등이라고 한다. 으로써 국제협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0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어지는 경우. 4.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3. 0 제72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 참여의 경우 해당 지분 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처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에. 2. 대출의 경우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되는 금액의 차액 상당에. 3. 대출 보증의 경우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 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에. 4. 재화 영역 또는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에. 5. 국제협약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22조 상계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 1. 0 제73조 제4항에서 동종 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 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겉모양이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를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및 특성 및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0 제73조 사항에서 당해 수입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0 제73조 제6항에 따른 조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3. 0 제73조 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 물품과 동종 물품의 생산자가 0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0 제73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 생산자로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을 말한다. 제23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개시. 1. 0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 대상 물품과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 방법,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7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 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0 제74조 제2항 제4호에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0 제73조 제1항에 의한 부가 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동종 물품 국내 생산량 합계 중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0 제73조 제1항에 의한 부가 요청에 대하여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 물품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4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종결. 0 제75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 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의 철회. 1. 0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 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0 제75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서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 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피해의 동산. 0 제77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 대비 100분의 1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 취급 자료. 0 제78조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비밀 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7조 2. 상계조치 관련 이용 가능한 자료. 1.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0 제78조 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무역위원회는 0 제7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 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3. 무역위원회는 제7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제85조 제2항 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78조 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한다. 보조금률은 과세가격분의 보조금 등의 금액 곱하기 100. 2.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등을 받은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등의 금액이 과세 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7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 수출자에 대하여 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는 제7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 제30조 가격 수정 등의 약속 제81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 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2. 약속 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5. 수출국 안에서 판매 물량 및 판매 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에 상한 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하였던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 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상계 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8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 조치 대상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